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장동 사안을 통해서 이재명까지 가겠다라는 검찰의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전략이 지금 보인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동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아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구글 타임라인,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구글 타임라인, 내가 어딜 갔고 어딜 들렀는지 이게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겁니다. GPS를 그 지점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재판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신할찬 변호사와 함께 이 사안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맞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부터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예, 갑자기 네. 예, 저도 좀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네. 하는데 네, 오늘 다 처음입니다. 오늘 다 처음이시군요. 네. 네, 이렇게 숨가쁘게 방송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을 맡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하십니까? 예, 거의 처음부터입니다. 거의 재판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작년 초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셨을 때부터 변론을 맡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김용 전 부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떤지 이거 좀 듣고 가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1심에서는 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계속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을 통해서 공소 사실이 겹겹이 쌓아 올라온 거고, 네. 유동규 씨나 아니면 이 사건 관련돼서 남욱, 정민용 변호사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진술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유동규 씨가 그들에게 돈을 받은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이나 아마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동규가 유용했을 것이다 네. 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쟁점은 그럼 유동규 씨가 지금 언제 김용 전 부원장에게 네. 정치자금을 줬느냐라고 상세하게 진술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럼 그 진술한 날짜들 아니면 그 진술한 기간 동안에 그 김용 전 부원장님의 행적이 유동규의 진술과 일치하느냐, 네. 이거를 드러낼 자료가 있다면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타임라인을 이제 보게 된 거는 작년에 이미 재판이 좀 마무리 단계,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 될 쯤에 이제 제가 혹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라고 해서 확인을 했었었고, 네. 그럼 이걸 증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이제 항소심에 와서 이제 비로소 쟁점이 됐고, 지금 현재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거는 볼 가치가 있고, 만약에 이 타임라인이 결과가 타임라인이 조작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은 네. 충분히 원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뒤집거나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아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감정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감정인을 누구를 선정할지부터 시작해서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을 거치고 어제 감정인 신문기일까지 최종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 정도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간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오래 걸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거의 진행 상황이 막 보도되거나 아니면 알려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심 판단과 2심 판단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1심에서는 지금 유동규 진술을 다 이제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은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날짜가 확정된 거는 2021년 5월 3일자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 날짜가 정확히 특정된 건 아닙니다만 5월 3일 예.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 네, 이런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줬고, 그 돈을 이제 봉투에 넣어서 그걸 접어서 이렇게 사파리 옷에다가 넣고 나갔다. 논란이 됐었죠. 예, 라고 하는, 그게 2021년 5월 3일로 1심, 그러니까 원심 법정은 판단을 했는데요. 네. 원심 법원에서 판단한 5월 3일자 그 날짜에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본 이유가 김용 전 부원장님이 5월 3일에 오후 4시 48분경 그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그 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 3km, 도로상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 유동규 씨가 당시에 운영하던 비료 공장이죠.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서 돈을 아하. 받고 귀가하였다라는 게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이고 네. 원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인데 아하. 사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봤을 때 예. 4시 48분에 나온 것도 맞고 음. 그 검찰이 제시했던 주차장 출입 기록과 구글 타임라인이 일치해서 4시 48분경에 사무실을 떠났고 네.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옆에 국도변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 6시쯤에는 이미 서초동에 있는 네. 그 당시 서초동에 있었던 김용전 부원장 본가로 이미 귀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알리바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소위 말해서 부재 증명 네. 그러니까 네. 네. 해당 피해자 혹은 피고인이 음. 범행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따르면 범죄 사실은 5월 3일 퇴근 이후에 뭐 정확한 시간은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유원홀딩스 갔어야 건물에 되는데. 있어야 하는 건데 네. 없었다는 거죠. 아, 구글 타임라인을 봐서는 네, 없었다. 구글 타임라인의 이제 객관적인 그 수치를 보면 그 숫자를 보면은 없었다라는 건데. 네. 그 원시 데이터라고 해서 구글 타임라인에 예.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경로 수집을 제공하는 구글에 제공하는 서비스죠. 네.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휴대전화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있을 수 있고 통신사를 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GPS가 내장된 걸 네.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 이 자료를 짧게는 10여 초, 어. 뭐 길어도 1분 이내에 계속 그 시간대별로 위치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위치가 수집이 된다는 거는 네. 단순히 여기 방문 기록이 찍혀 있지 않다가 아니라 4시 48분부터 6시 귀가하기까지 다른 모든 시간대에 유원홀딩스에 있지 않은 빨간 점들이 이어져 있고 그 점들은 그대로 그 경부고속도로 옆길을 통해서 자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에는 그 경로가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 경로는 뭐예요? 사용자가 임의로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빨간 점들 말고 예. 경로. 파란색 점은 예. 나 사실 여기 갔는데 이러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안 간 걸 안 남겼으면 좋겠어 하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빨간 점은 삭제가 안 됩니다. 추가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요. 아,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파일을 좀 띄워놨는데요. 네.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확대가 될까요? 예, 저희 성남시 쪽으로. 네. 자, 빨간 점들이 많이 보여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원시 데이터 네. 이거죠. 자, 보면 빨간색 점들이 성남시에 좀 많이 있고 이게 서초동으로 가는 그 점들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들이 유원홀딩스에 안 가고 서초동으로 가는 그 점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유원홀딩스에 간 빨간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만약 갔다면. 네, 맞습니다. 그 최소한 얘기. 유원홀딩스에 갔다는 시간에 다른데 빨간 점이 찍혀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컨대 이제 복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어제 복수. 검찰 측 주장은 뭐냐면 네. 이 타임라인은 신빙할 수 없다는 근거로 당시에 김용전 부원장이 휴대전화를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만약에 타임라인과 연동된 휴대전화를 놔두고 갔다면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하려면은 김용전 부원장이 음. 유원홀딩스에 돈을 받으러 가면서 혹시 나중에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내 이 휴대전화는 너 혼자 집에 가라. 그래서 이 휴대전화는 혼자 귀가를 하고 나는 네. 돈을 받은 다음에 따라서 갔다라고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시간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방문 장소가 찍혀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때 그곳에 없었다가 아니라 예. 나는 그 같은 시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었다. 최소한 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이동 중이었다. 저기 뭐 계정이 연동돼 있는데 위에 네. 보시면은 사실 이 화면에 우측 위에, 상단에 보면 네. 김용전 부원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얼굴이 나와요. 예, 우측 상단 부분에 예, 여기 네. 네, 본인 계정으로 제가 그 김용전 부원장님 계정으로 제가 어제 접속해서 하나씩 캡처를 아, 그렇군요. 예, 사무실에서 저희가 한 건데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이 만약에 빨간 점이 이렇게 검찰 말대로 그렇게 조작이 됐다면 빨간 점은 그 자체 네. 휴대전화가 자체로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던 네.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갔고 김용 원장은 부원장은 따로 몰래 이거 안 지키게 이거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아, 그렇죠. 가서 받아가지고 몰래 갔다. 그럼 만약에 그럴 공무실 거였다면 작전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김용전 부원장님께서 네. 이런 구글 타임라인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이 메커니즘도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범행 당시에 그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예. 근데 그렇다면은 그걸 알고 미리 미리 예, 그렇죠. 그거는 사실 준비를 너무 해서. 자기적인 얘기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네. 작년에 이제 재판이 1심 재판이 상당히 진행돼서 정치자금법 부분은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음. 그때 이제 보석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보석 되시기 전에는 저런 어떤 계정이나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았는데 보석이 되시고 나서 네.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라고 저는 이제 아니까 어떻게 쓰는지 저는 아직 그래도 네. 그렇죠. MZ 세대신 거. 예 약간 그래도 그 MZ 세대의 어떤 후반부. 끝자락에는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걸 알고 있어서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제가 처음 열어서 처음 확인한 게 저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조작을 한 적이 없고 네. 그 딱 봐서. 예, 저 이거는 조작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 파란색 경로는 네.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 점은 변동이 이 불가능합니다. 파란색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안 갔지만 네. 그 예를 경로를 들어서 지정해서 네, 어디 들렀다 가겠다. 저기 제가 만약에 운중 저수지라는 곳을 방문하려고 예. 한다면은 운중 저수지를 클릭해서 예. 방문 기록을 시간대로 만들면 저 파란 선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경로는 이동을 합니다. 순간 이동하듯이 이동을 하고 아, 그게 바뀌어요? 예. 오. 하지만 저 빨간 점이 안 찍혀 있는 경로인 거죠. 빨간 점은 추가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경로는 빨간 무시하더라도 그래서 저 빨간 점이 지금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띄워주신 화면은 예. 2021년 5월 3일에 전체 이동 경로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수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100장 정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시간대별로 찍은 거거든요. 출근부터 퇴근, 그리고 퇴근하시고 나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네. 100여 장 정도를 찍었는데 여기 지금 아침-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다 돼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빨간 점이 다 찍혀 있고 그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빨간 점이 이렇게 찍힌다. 원시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것들. 아 이제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포렌식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문가들 얘기를 예, 들으셨군요. 구글에 원래 계셨던 어떤 구글의 경력이 있었던 어떤 분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좀 수집을 했었고요. 네. 그걸 토대로 이건 증거가 쓰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이런 방법들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감정에 관한 의견도 제시를 해서 네. 감정을 이제 하고 어제 사실상 감정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댓글도 있네. 1심 때는 왜 안 했나 뭐 이런 아쉬움. 1심 때 못했던 거는 네. 이게 그때는 사실 검찰이 2021년 5월 3일로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4월 말, 뭐 5월 초, 뭐 그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한 날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감정하는데 엄청난 또 시간이 걸렸을 건데 지금 2심에서는 대부분 이걸 감정하는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이걸 발견한 것부터가 1심 중반 거의 정치자금법 다 끝나고 6월이 넘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일단 첫 번째로 날짜 특정이 안 됐었고 당시에는 이 5월 3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한 거는 1심 선고가 맞춰지면서 1심 선고와 동시에 원심에서 5월 3일인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전에는 사실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특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네. 반론을 데이터를 그리고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진술이 저 증거에 맞춰서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네. 5월 3일 말고 진술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아니었겠죠. 저기 저 빨간 점이 점에 찍혀 있는 찍히는 곳으로. 네, 찍혀 있는 곳에서 만나서 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얼마든지 그렇네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실제 행적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진술이 네. 나올 수밖에. 저걸 없는 본 상황이기 상태에서 때문이야.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은 아하.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면은 맞춰서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검찰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위치 데이터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 실효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시료가 부족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거를 검사해서 이게 정말로 자료가 신빙할 만하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취지고 네. 근데 이제 감정위는 하나 그리고 한 개 더 그러니까 두 가지 계정을 가지고 논문 등을 봤을 때 여러 개의 시료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기기별로 정확도의 차이를 보일까봐 아하. 그 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시료가 필요했는데 네.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가 12월에 끝납니다. 그 지금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그래요? 그래서 구글에서 신규 계정에게 더 이상 그 구글 타임라인 어떤 일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불완전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따라서 데이터 구조가 21년도에 수집된 자료와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부적합하고 그럼 과거에 있었던 계정만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네. 유럽이나 네덜란드의 논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기종이 조금 다르더라도 정확도에 별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 개의 대표 시료를 두고 검증용으로 하나 더 계정을 두고 해서 감정을 했다라고 감정인이 밝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 이거는 부정확하지 않냐 하나만 가지고 한 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증명하려고 했던 거는 그 무결한지, 네. 즉 누군가가 이 구글 타임라인 자료에 훼손을 하거나 조작을 했는지, 두 번째는 동일한지, 네. 구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구글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동일한지, 마지막으로는 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고 그 오차는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사실 시료 계정의 개수와 최소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상관이 없거든요. 구글 서버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감정한 거니까 동일성은 인정이 될 것이고 무결성은 어디를 보아도 수정, 변경, 할 수가 삭제 내역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원시 데이터는 네, 불가능하고요. 원시 데이터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수정 내역이 있는 것도 뭐냐면 네.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는 수많은 뭐 식당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편의점도 있고 그러면 구글은 위도와 경도를 표시를 하는 거니까 여기를 방문했어도 이게 어느 업체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1층에 있는 카페를 방문을 했는데 네. 편의점에 간 걸로 나와 있으면 그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이런 것들. 그런데 처음에 이걸 조회해 보는 과정에서 자택 옆에 있는 무슨 옛날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난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었는데 바로 붙어 있어요. 아. 아파트랑 붙어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목록가. 집에 있었는데 목록을 눌러보고 집을 한번 누르신 거죠. 음. 그거가 수정 내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파란색 경로에 불과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삭제, 변경이 가능한 그런데 파란색. 추가도 가능하고 그거 파란색에 불과하고 빨간색은 손을 댈 수도 없고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은 증명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